안녕하십니까. 한국어 한국문화 콘텐츠를 개량적 방법으로 분석 연구하는 K Institute of Language 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뒤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마침 이제 이 키위 제작자분이 최근에 한번 이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한국어 언어 형태소를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학술적으로 개량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키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제 올려놓은 것처럼 이 GitHub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키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GitHub에 이렇게 키위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뭐 전문가분들이 아니신 한 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 한은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것처럼 개인 계정에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드리는 이 콜랩의 파일을 다시 사본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목차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목차를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전과 동일하게 키위를 설치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번에는 키위를 설치하게 되면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버전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습하려고 하는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텍스트를 정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키위의 기본적인 기본형으로 형태소 분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형은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봤던 그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실제로 전문가가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추가해서 확장하면 좋을지 네 가지를 나누어서 확장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이 형태, 즉 뭐 여 같은 것 또는 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 엿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확장형을 한번 추가해 봤고요. 그리고 키위에서 분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신조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 비속어는 아니고요. 아주 새로운 어휘들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 단어를 어떻게 사전에 등록하는지 또한 이제 초성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초성체는 이제 주로 그 트위터라든지 그런 그 채팅방에서 쓰는 그런 흐흐흐 크크크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파생어를 이제 접사를 분리해서 접두사나 접미사를 분리해서 연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 파생어 형태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소나기라고 하는 우리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소설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키위를 설치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시켜주시면 키위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17, 8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그런 사양에 따라서 또 인터넷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속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버전이 22.1.2 버전이 깔렸다고 성공적으로 인스톨이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1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정의해 놓은 텍스트가 3개인데요. 조금 재미있습니다.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 키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장기화로 러시아는 물가가 치솟고 주식은 떡락을 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맛이 갔다. 쌤통이다. 흐흐. 자업자득이네. 욕. 크크.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텍스트 2는요. 위드 코로나 시국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까지 몰디브에 초대했다. 모히또에 호주산 소고기 툭불 꽃등심으로 스테이크를 구워줬더니 모두 기분이 좋아서 업되었다고 한다. 텍스트 3. 젤렌스키는 코로나19에서 막 회복해서 키우에서 군사력 보강과 민주화와 방역을 지휘하고 있다네요. 근데 키우가 어디죠? 키예프 아닌가요? 와 같이 조금 엉뚱하고 재미있는 문장을 일부러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정의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정의하기와 같이 텍스트 1, 2, 3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수명을 아무거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는 하고 헛다운표 또는 겹다운표 다 좋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쓴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텍스트 1, 2, 3를 제가 넣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텍스트 파일 자체를 불러오는 방법은 실습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정의한 텍스트 파일을 빨리 이렇게 읽어드렸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점점점 이 텍스트는 텍스트 1 안에 변수 안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형태소 분석 기본형을 키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from하고 키위파이하고 import 키위 하고 키위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소문자의 키위 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습관적으로 이 만드신 제작자분도 KIWI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KIWI라고 하는 이 파일명이 이 변수명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는 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위 점 밑에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형태소 분석을 실행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1, 우크라이나 전쟁과를 한번 형태소 분석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장기화로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키위 분석기는 상당히 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분석을 해내고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명은 NMP로 고유명사로 잘하고 있고 전쟁 일반명사, 과학, 조사로 잘하고 있죠. 팬데믹 같은 경우를 지금 고유 명사로 본 것은 사실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명사로 봐야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고유한 뭐 사람의 이름이거나 장소의 이름이거나 기관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NNG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능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위가 어떤 것까지 분석을 해낼 수 있고 분석을 못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같은 경우 이게 NNG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또 장기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분석기가 옵션을 주기에 따라서 이 화 같은 전미사는 XSN에서 전미사로 분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은 또 전미사를 분리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치솟다 같은 경우에도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치솟다도 치는 원래 치라고 하는 접두사가 솟다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파생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VV하고 이 R자를 표시한 이유는 새로운 키위 버전의 이 R이라고 하는 이거 레귤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 규칙 동사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규칙이면 뒤에 I 해서 irregular에서 I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솟다는 치소사서, 예, 치솟는, 치솟으니까 치소사서 이런 식으로 받침 시옷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R이라고 표시를 일부러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떡락 같은 경우에도 떡하고 락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소 분석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맛이 가었다 같은 경우에도 엇이라고 하는 엇앗엿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그냥 대표형만 표시해 놓고 있는데 형태소 분석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그 이 형태를 다 분리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통 같은 경우에도 쌤통이 원래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쌤통도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당연히 지금 쌤통이 닷 같은 경우에도 초성체의 그런 어간 밑에 받침으로 와 있는 것도 분리를 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런 경우에도 전미사를 분리를 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자업자득인의 욕 이런 것도 지금 밑에 키읔 발음이 받침이 분리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파일 위드 코로나 시국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는 사실은 지금 위드 코로나 영어를 WITH 코로나를 쓴 것인데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한 개의 단어를 쓰게 된다면 각각의 단어를 쓴다면 위드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단어로 분석 결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하고 코로나를 다른 단어로 보지 않고 위드 코로나 한 개의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 NNP, 또 푸틴 NNP 고유명사로 잘 잡았죠. 예, 잘 잡았고요. 몰디브도 잘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초대하었다에서 엇도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를 그 하다의 그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엿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엿을 써주면 좋지 않겠는가, 각각의 이 형태를 써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따가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다 같은 경우에요. 초대라고 하는 그 어근이 되는 명사를 따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를 같이 묶어서 초대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또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서 초대하다를 한 개의 단어로 묶어보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쭉 보면 호주 산, 산도 전미사로 보는 거죠. 소고기 툭불, 툭불은 잘 잡았네요. 툭불은 이게 뭐 정식으로 사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툭불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명사로 처리를 했는데 잘했죠. 그리고 꽃등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분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꽃등심이라는 게 그 고기의 한 부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꽃등심은 하나로 묶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좋다도 좋아서인데 어서로 대표용어로만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업되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영어의 업과 되었다라고 돼 있지만 업되다를 하나의 동사로 좀 잡아주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면 관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텍스트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고유명사를 잘 잡고 있죠. 코로나 19. 지금 19가 숫자기 때문에 코로나19 숫자를 분리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독립되어 있는 일반 명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9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코로나 19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 부분 전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회복하어서가 아니라 여서로 좀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회복도 회복하다 한 단어로 동사로 좀 보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키우는 여기서 일반 명사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키우라고 하는 것이 아직 형태소를 분석하는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고유명사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분석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따가 이거는 NMP로 고유명사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력도 사실은 일종의 전미사인데 하나의 일반 명사로 해석을 금방 해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보면 기준이 제각기죠. 보관과 민주화. 민주화 같은 경우는 또 화는 또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방역을 지휘하고 있다네요. 근데 키우가 어디죠? 여기서 키우는 또 NNP로 잡았죠. 예, 그래서 위에서 또 NNP가 아니라 NNG였고, 예, 그래서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디죠? 예, 키예프 아닌가요? 예, 이상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문장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종합해보면 고유명사는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러나 기타 어떤 그 신조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초성체, 그다음에 그 전미사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파생어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초성체의 문제, 이런 네 가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확장형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하 네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미의 이 형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 어, 여 혹은 앗, 엇, 엿, 예,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예, 이 형태 자체를 다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키위는 대문자 키위하고 가로 열고 닫고 아무것도 표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 가로 안에요. 가로 안에 옵션들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네 가지를 주는데요. 넘 워커스하고 모델 패스는 여러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안에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옵션인데요. 세 번째 옵션 로드 디폴트 딕셔너리는 뭐냐면 true를 주게 되면 이 키위가 위키백과 사전에서 그 고유명사 그 위키백과 사전에서 표제어를 표제어들을 사전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나 특정한 그런 단어들의 인식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true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뒤에 보면 인터그레이트 해가지고 all morph 한 것은 뭐냐면 이거 false를 주게 되면 모든 각각의 이 형태를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 근데 true를 하게 되면 대표형을 주는 것이고 false를 하게 되면 이 형태 모든 것을 보여주도록 다시 명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다시 텍스트1을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아, 어, 여, 앗, 엇, 엿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치어서는 원래 어선이니까 그대로고요. 예, 가다가 아까는 얻다인데 여기서 앗다라고, 예, 아, 오, 어미일 때 앗을 쓰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의 이 형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초대하였다. 예, 엿으로 잘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굽다는 원래 어니까 이건 그대로고요. 기분이 좋다. 좋아서. 예, 아서로 잘 됐죠? 업되었다고 한다.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어시 맞죠. 예, 잘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하여서, 예, 하다의 여서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지휘하고 있다네요. 어디 있죠? 키예프가 아닌가? 예, 이렇게 아, 어, 여, 앗, 엇, 엿
이 형태를 각각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등록을 해야만이 모르는 단어를 키위가 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사전에다가 단어들을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분석을 못했던 것들을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미리 등록을 해놨는데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까 어떤 것도 없었냐면요. 쌤통이 없었죠. 쌤통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분 이걸 그대로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펜을 하나 바꿔서 넣고 이 꽃등심 안에다가 아까 쌤통이 있었죠. 쌤통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쌤통을 넣어주시면 되고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아마 그 분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다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분석 자체의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요. 예, 그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붙여서 한 개의 단어로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코로나 19라고 실제로 발음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임포트해서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자 단어를 코로나19가 아니라 이걸 코로나19라고 바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것은 다 된 건가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단어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true가 나오면 이 이상의 단어들이 이러한 태그로, 품사 태그로 잘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떡상, 떡락, 팬데믹, 또 위드 코로나, 코로나19, 키우, 꽃등심, 쌤통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텍스트1에서 자 볼까요? 떡락은 잘 나왔죠. 팬데믹도 NNG로 일반 명사로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전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뭐죠? NNP 고유명사로 나왔는데 NNG 일반 명사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떡락도 일반 명사로 잘 잡아주고 있고 역시 쌤통도 일반 명사로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2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한 단어로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분석을 할 때 이게 한 단어로 잡히게 되면 나중에 빈도 분석 같은 것을 할 때도 아주 수월합니다. 띄어져 있게 되면 또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됐고요. 또 투뿔, 꽃등심, 꽃등심도 제가 한 단어로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단어로 잘 저장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텍스트 3를 한번 볼까요? 텍스트 3에서는 코로나19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확인을 하기 쉬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그 숫자로 쓴 19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어로 분류를 해서 보여주면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됐고요. 키우도 NMP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단어를 사용자 사전에 등록한 것은 잘 됐습니다. 초성체 문제를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흐 같은 초성체 어간에서 분리하는 문제인데요. 이 초성체가 모든 초성체를 잡아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크크흐흐, 유유 이 정도를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체를 잡아주는 방법은요. 아까 토크나이즈하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텍스트 파일 옆에다가 normalize하고 언더바 코다를 true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면 이거는 초성체를 잡으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죠? 예, 쌤통이 닷 흐흐를 쌤통이다 분리하고 흐흐흐라고 잡아주고 있죠. 예, 보통 이렇게 태그에서 S자로 시작하는 태그들은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타의 기호나 부호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에 의미가 없는 그런 기호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태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업자득이 내 욕 크크크를 예, 내요를 정상적인 종결 어미로 잡고 크크크를 예, SW로 잡아서 분리를 잘 해놨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초성체를 잘 잡았기 때문에 됐고요. 아까 또 뭐가 있었나요? 초성체가 어디에 나왔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마 1에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초성체는 여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어 문제인데요.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드를 조금 손을 봤습니다. 이거는 키위의 그 제작자분인 이민철 선생님께서 저한테 공유해 주신 파일에다가 조금 더 수정을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접사를 어디까지 보고 어떤 접사가를 잡아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즉 아까 뭐 초대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조용하다라고 하는 파생 동사나 파생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파생어 명사를 만드는 그런 접사들, 아까 장기화, 뭐 군사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런 파생 전미사가 붙는 경우에, 그리고 예, 접두사가 붙는 경우에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전미사가 붙는 형태만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예, 이런 것이 파생어 문제를 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코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파일을 또 만들어 봤고요. 이걸 처리할 때는 또 역시 이 안에다가 앞에서 했던 그 사전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사전을 몇 개를 더 등록을 했었죠. 아, 예. 쌤통까지 있었기 때문에 쌤통까지 또 복사를 해서 예, 여기 와서 다시 포통신 밑에다가 쌤통까지 넣고 네,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파생어를 만드는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주로 하다 동사 형용사하고 명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잡아서 예, 회복하다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거 회복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 주십시오. 묶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텍스트 원 먼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텍스트 원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이 그 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앞에서 저희가 했던 이 형태의 어미들을 하는 거하고 사용자 사전, 그다음에 초성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넣어둔 겁니다. 이 4-4 파생어 문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장기화 예, 한 단어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파생어를 한 단어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를 볼게요. 텍스트 2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한 단어로 그대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초대하다, 예. 초대 같은 경우에 분리하지 않고 하까지 해서 이걸 하나의 동사로 잡아주고 있죠. 예. 제가 이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되다 같은 경우에도 예. 신통방통하죠. 예, 업이 영어에서 온 거지만 예, 이것을 다시 동사로 잡아서 업되다를 하나의 동사 어간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텍스트 3를 해볼게요. 예, 그 파생어만 잘 잡아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다 잘 잡아주고 있고요. 예, 군사력은 제대로 나왔고 민주화도 예, 제대로 NNG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휘하다도 동사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예,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그 키위는 출력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의 옵션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형태수를 보여주고 있고, 태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의 위치, 문장 안에서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형태소의 글자의 개수를 말하거든요. 복잡하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로 보고 싶은 것은 젤렌스키, NMP, 태그명만, 품사명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출력 방법을 제안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자 텍스트 3를 갖다가 막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래 출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 3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행하면 젤렌스키. 자, 이 방법은요. 그 형태소와 태그 사이에 슬래시, 예, 슬래시 나누기 표시, 슬래시 표시만 해서 한 칸 띄고 다음 형태소, 다음 형태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만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전체를 잡아서 예,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여러분 다른 데다가 복사해가지고 금방 쓰실 수 있겠죠? 예, 다른 이런 복잡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소설인데요.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목차라고 있는 칸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제일 아래 네 번째에 이 파일 창이 있습니다. 파일 창을 눌러주시고요. 예, 파일 창을 눌러주시고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서 요거, 예, 요거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라고 하는 파일 업로드하는 또 명령이거든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예, 아, 여러분의 그 원하시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예, 이 안에 코리안 파서의 키위 안에 소나기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이미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예,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나기란 파일이 들어왔죠. 예, 옆에 보입니다. 소나기란 파일이 제대로 들어왔다는 거. 창을 조금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란 파일이 들어왔는데 자, 소나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콜랩 안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창이 열립니다. 오른쪽에 창에서 이렇게 예, 또 행까지 볼 수 있죠. 쭉 이렇게 예, 좋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 옆에다가 뭐 놔두셔도 되고요. 뭐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기를 해서 잘 불러왔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자체는 그대로 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겹다운표 안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 파일명인데 파일명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 소나기 옆에 보면 점 3개가 보이죠? 점 3개 아래 들어가시면 경로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 경로가 자동으로 지금 컨트롤 C 카피가 된 거예요. 그럼 어디? 예, 이 겹다운표 안에다가 놓으시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컨트롤 V가 됐나 안 됐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점 3개에다가 경로 복사, 겹다운표 안에 놓고 컨트롤 V. 예,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됐죠? 그럼 이것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을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불러왔을 뿐이고 이 텍스트를 다시 글자 형태로 불러오는 것은 read라고 하는 명령을 줘야 됩니다. 파일을 전체를 다 read를 해서 소나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가 소나기 안에 들어가고요. 그럼 다시 이 소나기라고 하는 변수를 파일을 제가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예,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됐죠? 예, 똑같이 됐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문을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전체를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위에서 저희가 그 접사까지 같이 분리했던 것들을 그 확장 형태를 다 넣고 네 가지의 확장 형태를 이 안에 모두 넣어서 명령어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 사전은 실행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위에 파일의 사전을 우리가 등록한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 앞에다가 예, 이렇게 샵을 넣어서 이거는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하면 이 소나기의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나기 전체가 실행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쭉 파일이 나옵니다. 예,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등등등 잘 됐죠. 예. 증손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원하시면 이것도 증손녀를 하나의 단어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손녀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증손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이 이게 접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저도 사실 정확히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예, 국어에 보시면 한번 증이 접두사가 아닌지 아니면 일반 명사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 그렇네요. 예. 자, 증손녀는 그냥 한 개의 단어가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 국어 대사전 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할 때 하나의 단어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과 같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봤고요. 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간단한 출력 방법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이것을 그냥 슬래시만 해서 형태소하고 태그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 및 저장까지 하기 원하시면 키위가 아니라 여기서 수나기로 해서 저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은 하시게 되면 이 명령은요 한 줄로 아래 쭉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가 쭉 실행을 한 건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로 쭉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아래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end하고 다운표 있잖아요. 이거를 예, 여기에 가서 콤마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한 줄로 보여주지 말고 다 뒤로 연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그럼 쭉 한 줄로 아까 한 줄로 보기를 실행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소나기 태그 점 텍스트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다시 여기다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소나기 태그 점 텍스트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 저장이 가능하죠. 예.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용 예,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키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4가지 옵션들을 좀 넣어서 종합형으로 예, 연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